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네 번째 발사가 오늘 새벽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발사 과정과 의미, 앞으로의 과제를 김단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 붉은 화염을 내뿜으며 누리호가 힘차게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붉은 불빛은 순식간에 대기권을 벗어나 두 번의 단분리를 차례로 수행했습니다. 발사 12분 뒤에는 목표 고도 600km에 진입했고 모든 위성을 내보낸 누리호는 발사 18분 만인 새벽 1시 31분 비행을 마쳤습니다. 위성 13기 모두 목표 궤도에 안착했고 두 탑재 위성과는 첫 교신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을 싣고도 비행 시간은 우주항공청의 예상보다 3분 정도 단축됐습니다. 엔진 성능이 추정한 것보다 뛰어났다는 분석입니다. 정확하게 전개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우주 개발에 대한 전 주기를 완벽히 성공한 첫 사례로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항우연이 주도하던 지난 발사와 달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발사체 제작부터 조립까지 총괄했고 발사 운용에도 참여했습니다. 오는 2027년까지 민간 주도의 발사가 두 번 더 이루어지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누리호 개발의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누리호보다 성능이 향상된 차세대 발사체 개발을 추진하여 국내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시대를 연 누리호의 네 번째 비행. 우주 강국의 입지를 다진 의미 있는 성과지만 발사체 상용화를 위한 가격 경쟁력 확보와 재사용 가능한 발사체 개발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을 온 도민과 함께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고흥 나로주센터 연구동에서 누리호 발사 장면을 참관한 김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본격적인 민간 우주 시대의 시작을 알리고 우주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역사적 쾌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어 고흥이 우리나라 뉴스페이스 시대의 전초 기지로 우뚝 서게 됐다며 제2우주센터 고흥 유치에도 청신호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의 희생자 21명이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오늘 포고령 위반 등의 혐의로 희생된 여순 사건 희생자 21명에 대한 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번 재심을 맡은 변호사는 여순 사건 유족에게 형사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무리를 빚은 변호사로 다음 달 2일까지 남은 보상금을 모두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제2기 여순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새롭게 구성된 데 대해 전라남도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새롭게 출범한 보고서 작성 기획단은 국사편찬위원회 김득중 연구관을 단장으로 관련 전문가와 법조계, 유족 대표 등 위촉직 10명과 당연직 5명 등 1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순 11구 범국민연대는 새롭게 구성된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의지는 있지만 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며 보고서 작성을 전담할 전문 인력들을 충원하고 예산을 증액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에 지정되면서 지역사회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인데요. 지역 경제계에서는 K스틸법까지 연내 통과돼야 철강산업 위기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지난 20일 산업통상부는 광양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광양시가 지난달 1일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지정 신청을 한 지 50여일 만입니다. 지역의 주력 기반 산업인 철강 산업의 유례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역사회는 일단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광양시가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됨으로써 지역 기업들은 2에서 3%대 긴급 경영 안정자금 처리 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 지원도 확대돼 10에서 50%까지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우대 혜택 등이 지원됩니다. 이 밖에 연구개발과 기술 지원, 고용 안정 등 사업들도 지원됩니다.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서 새로운
생산 공정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산 공정에 맞춰서 그 근로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 교육이랄지, 그다음에 철강 업체에 대한 인건비랄지 복리 후생비 지원, 그다음에 새로운 인력 양성 사업 같은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계 안에서는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이 상승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위해서는 K스틸법의 제정도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스틸법에 포함된 대통령 소속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거버넌스, 녹색 철강 기술 개발과 전환 지원, 미래형 제철 기술 육성, 덤핑 저가 수입에 대응한 국내 기업 보호 등 정책들이 함께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겁니다. K스틸법이 함께 통과가 되어서 시너지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업은 포스코를 비롯한 철강 산업의 구조가 우리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포스코가 좀 활성화가 돼야 되고, 특히 수소, 환원, 제철, 노후 전환, 그리고 탈탄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이 절실할 그런 실정입니다. 광양시는 현재 생산의 88.5%, 수출의 97.5%, 고용의 9.7%를 철강 산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역 철강 산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에 이어 K스틸법의 국회 통과까지 연내 무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역 경제계의 관심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광양시의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착공식이 사업 대상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로 연기됐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LF리조트 고략동 주민대책위원회와 사업 시행자인 주식회사 LF리조트가 지역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착공을 연기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LF리조트 측의 요청을 받고 다음 달 3일까지 요구사항을 전달할 예정이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착공식은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책위가 제시한 지역 협력 방안은 현재 지역 일자리 창출과 마을 우수인재 장학금 후원 등입니다. 순천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직원이 손님의 항의에 무릎을 꿇는 일이 발생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1일 순천시 남내동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뛰는 아이를 제지한 직원에게 항의하는 어머니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직원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논란의 다이소 측은 직원과 손님이 언쟁을 벌인 것은 맞지만 손님이 직원에게 무릎을 꿇으라는 지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유급 휴가 중이고 다이소 측은 직원 보호와 복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여수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들이 낸 200억여 원의 분담금이 사라졌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조합이 아닌 업무 대행사의 사적 이익을 위해 쓰인 정황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최황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합원 240여 명이 4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을 낸 선원협산 지역주택조합. 하지만 조합의 최근 실적을 보면 계좌에는 고작 200만 원, 모은 돈의 98%가 사라졌습니다. 조합의 타운하우스 건립을 위한 사업 대상 토지 가운데 18%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토지는 대부분 가등기 상태입니다. 완전 토지 매입이 아닌 대부분 계약금만 지불했단 얘기입니다. 일부 토지는 뻥튀기로 거래한 정황도 포착됩니다. 두 곳의 필지를 7억 4천만 원에 매입한 이모 씨. 하지만 업무 대행사는 해당 필지를 13억 9천만 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씨에게 6억 5천만 원의 이익을 준 셈인데 이 씨는 업무 대행사 실장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또 조합의 핵심 업무인 분양 대행을 업무 대행사가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조합원 모집 1인당 수수료가 9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증액된 겁니다. 또 분양 수수료 명목으로 1억 4천만 원이 모 업체에게 전달됐는데 해당 업체의 대표는 업무 대행사 대표의 외조카였습니다. 자기들이 별도의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분양 대행 수수료를 빼돌린 거죠, 한마디로. 이 밖에도 홍보관 인건비 중 일하지 않고도 3천만 원을 받아간 사람들 모두 업무 대행사 대표의 친인척이었습니다.
분담금이 실질적으로 타운하우스 건립이 아닌 업무 대행사 친인척이나 사적 관계를 위해 쓰인 걸로 보입니다. 또 홍보하지도 않은 업체가 돈을 가져가는 등 각종 부당이익 의혹은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포기죠. 왜냐하면 여기서 추가 분담금을 내거나 앞으로 5년, 10년을 더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다. 가족들이 다 스트레스 받고 부부싸움하고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나면 되게 힘들잖아요, 다들. 이에 대해 업무 대행사 측은 일부 의혹은 인정하면서도 직원 개인의 일탈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뻥튀기 거래 역시 농지거래 특성상 취득세, 양도세가 포함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비집행됐기 때문에 들어온 돈에서 그걸 쓸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사업 점차적으로 이게 좀 오면서 지불을 하니까 이렇게 됐는 거지. 처음부터 이게 한꺼번에 들어왔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볼 터지부터 먼저 주고 시작하죠. 근데 여건이 그런 게 아니라는 이야기라. 또 업무 대행사 측은 최근 여수 MBC가 보도한 법적 효력이 없는 보증서와 관련해서도 향후 상고심을 통해 다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추가 대출 등을 통해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최양주입니다. 16년간의 억울한 누명 끝에 부녀가 무죄를 선고받은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진범을 찾기 위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미제사건 수사팀은 최근 형사 3명으로 구성된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전담팀을 꾸리고 장기 미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담팀은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그간의 수사 내역과 관련 기록 일체를 전달받아 관련 기록 검토에 들어갔으며 기록 검토 뒤 진범을 찾기 위한 마을 탐문 등 재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오늘 여수 MBC 11월 시청자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시청자위원들은 추운 연말 소외된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과 따뜻한 뉴스 제작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은 물론 관광객들을 불러 모으기 위한 지역의 아름다운 관광 명소 홍보와 함께 젊은 청년들이 수도권을 가지 않아도 지역에서 즐길 만한 문화 공연 기획과 개최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여수와 고흥 등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발효됐지만 내일부터 하늘은 맑겠습니다. 내일 전남 동부권의 아침 최저 기온은 2에서 4도에 머물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10에서 1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먼 바다에서 최고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 대체로 맑겠고 기온은 주말까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어젯밤 10시 35분쯤 고흥군 동강면의 한 마을에서 주택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들어와 소방당국이 출동했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됐지만 현장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숨진 남성이 벌인 담배꽁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